자, 이제부터 우리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신텍스 어널리시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를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제 유도 과정, 유도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싱이라든지 신텍스 어널리시스에 대한 기본이 되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자면 신텍스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파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머를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문법에 맞는 동치 문법이 무엇인지 등등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런 신텍스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적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CFG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유도라는 게 있는데 일단 레프트 모스트 데리비션과 라이트 모스트 데리비션으로 나뉘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파싱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고 구조적으로 배우겠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 장의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a 더하기 a를 괄호로 친 것에 대해서 레프트 모스트 데리비션과 라이트 모스트 데리비션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 네 가지 룰, E는 익스프레션 더하기 익스프레션이다. 또는 익스프레션 곱하기 2다. 또는 괄호하고 익스프레션이다. 그 다음에 A라는 터미널이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규칙을 써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스타팅은 2가 되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 2로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괄호 2가 아니면 이 괄호를 만들어줄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바로 스몰 a가 돼버리면 괄호 안에 a가 들어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2 더하기 2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left most derivation은 왼쪽 먼저 a를 바꿔주고 2, 그 다음에 나중에 오른쪽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본다는 거죠. 근데 right most derivation 여기까지 똑같다가 이게 left고 이게 right입니다. left most derivation, right most derivation 이건 뭐냐면 오른쪽 먼저 바꿔주니까 2 플러스 a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 a 더하기 a 나중에 왼쪽 걸 바꿔주는 거죠. 이게 left most derivation, right most derivation 왼쪽을 먼저 하느냐 오른쪽을 먼저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파싱을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지금은 좀 복잡해졌네요. a 더하기 a 그다음 곱하기 a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left most derivation 해본다가 이제 여기서 left pass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right pass는 이제 right most derivation을 수행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왼쪽은 2부터 시작해서 left most derivation을 보면 일단은 곱하기 먼저 나야 되고 2 곱하기 2 그 다음 왼쪽을 봐야 되니까 괄호 해주고 2 또 이 왼쪽을 먼저 봐주니까 2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제 구조는 다 잡혔죠. 괄호 안에 더하기 있고 곱하기 2까지 왼쪽부터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2 곱하기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a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걸 a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자, right most derivation 오른쪽 먼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곱하기를 만들어준 건 똑같지만 오른쪽 먼저 변환, 요거 먼저 변환시켜줘요. 이거 그냥 a로 하나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a로 변환이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 봤더니 괄호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괄호 2 곱하기 a. 그 다음에 요 더하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2 더하기 2에 곱하기 a를 한 다음에 요거 먼저 a로 바꿔주고 나중에 이거를 a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썼지만 우리가 2가 뭐 괄호하고 2로 가고 요게 다시 뭐 2 더하기 2가 되고 요게 다시 2가 a로 되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a로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일상적으로 이제 트리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싱을 한다는 건 이제 데리베이션이나 레프트 모스트 데리베이션, 라이트 모스트 데리베이션, 레프트 파스, 라이트 파스 모든 건 다 트리 형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리베이션 트리라고 말을 해주고요. 이제 a라는 게 x, y, z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된다고 하는 건 x, y, z라는 형식으로 이제 트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오더드 트리다. 즉 x, y, z라는 순서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 바뀌지 않는다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예제인 a 더하기 a 괄호친 것도 이것도 이 안에서 먼저 괄호를 먼저 해서 2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 가운데 있는 2를 2 플러스 2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a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이건 지금 뭐 레프트 모스트인지 라이트 모스트인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것 자체에서 지금 변환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a 곱하기 a를 바꾼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 의해서 왼쪽 같은 트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a 더하기 a,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른쪽도 a 더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둘 다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표현할 때에는 하나의 트리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게 클리어한 겁니다. 여러 개의 트리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트리가 A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트리가 B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문장을 보고 두 가지 의미가 추론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짰는데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타이핑을 했는데 그게 A라는 뜻도 될 수 있고 B라는 뜻도 될 수 있대요. 그럼 그 컴파일러를 우리는 믿을 수 없겠죠.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는 것은 항상 하나의 트리로 특정이 돼야 된다라는 걸 명시.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ambiguous하다. 즉 한국말로 모호하다고 말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BBAA, BBA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만 문장 구조가 틀려요. 즉 우리가 BBAA를 보고 있지만 이 뜻은 A라는 뜻일 수도 있고 B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좋은 언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ambiguous는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주는 법은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 좋지만 여기서는 지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이제 A 더하기 A 곱하기 A일 때 트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걸 이제 요거 먼저 계산하는 게 우리가 먼저 약속을 했어 라면서 우리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뭐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뭐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면 이 트리를 만들 때 이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A 곱하기 A를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를 나중에 하죠. 즉 곱하기를 먼저 해서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리의 아래쪽에 놔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ambiguous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래머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그래머 간에 이제 뭐 어떻게 두 개의 그래머가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동일하게 변화하는가, 혹은 필요 없는 그래머들을 어떻게 그래머가 아니라 필요 없는 프로덕션 룰을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머가 있을 때 이게 같다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그래머에서 생성된 랭귀지가 똑같으면 이제 그래머가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있는 넌 터미널들은 우리가 이 지로원이라는 이렇게 최종의 랭귀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보조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문자 쓰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0, 1만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프로덕션 룰, 다음과 같은 프로덕션 룰 1, 2가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구하고 얘를 통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구했을 때 그 두 개가 동일하다.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은 동일한 그래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지금부터 우리는 이 모든 강의에서 알파는 이제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A, 대문자 A, 대문자 B, B 이런 것처럼 터미널과 넌 터미널로 섞여 있는 스트링이고요. 그러니까 대문자는 넌 터미널들, 소문자는 터미널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넌 터미널이 하나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다른 스트링으로 대치가 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 B 대신에 여기 있는 걸로 하나씩 치환했으면 된다. 즉 알파, 베타 1, 가마, 알파, 베타 2, 가마, 기타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럼 얘네 둘이 당연히 여러분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 이 룰에서 요 A를 뺀 다음에 요 A를 집어넣으면 요걸 뺀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걸 얘를 합집합을 집어넣으면 새로운 두 개가 어차피 P와 P' 동일한 프로덕션 룰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B를 안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이 B는 뭐 이 뒤에 가면 C는 B, 알파 이런 것처럼 나중에 또 사용될 수 있으니까 다른 문법에서 이걸 없애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S가 AT로 가거나 BT로 가는데 T 대신에 이걸로 치환할 수 있다면 여기 바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쓱쓱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익스펜션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알파 다음에 X래요. 대신에 X는 또 베타래요. 그럼 알파 베타죠. 이건 X 베타인데 X는 알파래요. 그럼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은 서로 동일한 거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 없는 프로덕션 룰을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C-라는 언어를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법을 추가하기도 하고 어떤 문법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넌터미널들은 터미널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붕 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쓸모없는 문법이니까 삭제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넌터미널들 중에서 터미널로 갈 수 없는 터미널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넌 터미널 중에서 터미널로 갈 수 있는 애들을 터미네이팅 넌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다 찾아서 얘가 아닌 것들을 다 없애줘야 되고요.
액세서블 심볼은 뭐냐면 스타팅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걸 다 만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룰에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없는 터미널 혹은 넌터미널들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액세서블 심볼이 아닌 것들을 없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단계를 거쳐서 이게 1단계, 2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프로덕션 룰들을 없애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알고리즘 1과 2,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단계, 2단계로 수행이 되는 거고요. 1단계에서는 우리가 넌터미널인데 터미네이션으로 갈 수 없는 넌터미널들을 다 찾아서 없애주고, 두 번째로 스타팅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모든 터미널 혹은 넌터미널을 다 없애준다가 이제 1단계,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넌 터미널인데 터미네이션이 될 수 없는 넌 터미널들을 찾아서 없애준다는 건데, 이거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석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림에 의해서 먼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 X란 넌 터미널이 있었고 이게 Y를 거쳐서 Z를 거쳐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로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또 만약 K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터미널을 못 가요. 자, 이것을 그럼 우리는 K라는 애를 찾아서 없애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 넌 터미널들 찾습니다. 터미널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넌터미널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얘를 참조하는 넌터미널을 찾아요. 또 얘한테 가는 넌터미널을 찾아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쭉 뽑아주면 얘는 X라는 애는 어떻게든지 간에 Y, Z를 거쳐서 1로 가는 거예요. 끝날 수 있어요. Y도 어떻게든지 간에 Z를 거쳐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K는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터미널을 찾고 얘를 참조하는 Z를 찾고 Z를 참조하는 Y를 찾고 이런 식으로 쭉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시면 A를 먼저 찾고 터미널이니까 그 다음에 A를 참조하는 B를 찾아요. B를 참조하는 S를 찾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 S 위에는 없으니까 이게 끝인데 보아하니 A라는 건 이제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A는 뭐다? K처럼 우리 터미네이션이 될 수 없는 넌 터미널이다 해서 얘를 지워주고 나머지 두 개만 가지고 답이 됩니다. 예, 쉽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과정이 끝난 후에 그 다음 과정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만든 다음에 스타팅 S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은 터미널 혹은 넌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션 룰을 삭제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S에서 시작이 돼서 A, B로 가죠. 얘가 넌 터미널이니까 B로 다시 가는데 B에 해당하는 거는 B, C네요. 그래서 C가 될 거고 C는 또 B가 될 거래요. 이거에서 우리 스타팅에서 시작해서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지금 S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요거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넌 터미널을 봤더니 A는 사용하지 않더라. 그럼 우리는 뭐다? A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션 룰을 다 지워줘라. 남는 건 요 세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2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필요 없는 넌 터미널이나 프로덕션 룰들을 다 없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큰 예제 하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지금 우리가 6개가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 1을 먼저 씁니다. 자, 그럼 터미널을 먼저 찾아야죠. A랑 A 두 개, A랑 AA. 얘를 바로 참조하는 넌 터미널을 찾아요. B랑 C. 그 다음에 그러면 B를 참조하는 넌 터미널을 찾아요. S네. C를 참조하는 넌 터미널을 찾아요. 없네요. 이게 끝이네요. 자, 그럼 뭐냐면 S랑 B랑 C는 우리가 터미네이션이 가능한 넌 터미널이에요. 그렇죠? S도 언젠가는 B를 거쳐서 A로 가고 B는 A로 가고 C는 AA로 가니까 얘네들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닌 나머지 넌 터미널은 뭐냐면 A네요. 그렇죠? A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들어가는 건 다 삭제해 줍니다. 삭제. 그래서 A가 들어가지 않은 이 네 개들만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네 개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알고리즘 2를 수행합니다. 알고리즘 2를 수행하면 일단 요건데 요걸 가지고 이 네 개를 가지고 알고리즘 2를 수행하는데 S부터 시작해서 AS로 가거나 S부터 시작해서 B로 가요. AS로 가거나 B로 가요. S야 뭐 다시 S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치우고 B는 어디로 가느냐? A로 가요. 이것 빼고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를 봤더니 C가 해당하지 않네요. 즉 뭐냐면 스타팅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C는 갈 수 없는 애라는 소리예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뭐다? C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프로덕션들을 다 없애줘라. 예. 그래서 남은 건 최종적으로 3개다. 즉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3개를 없애고 3개만이 실제로 우리가 쓸모있는 사용되는 프로덕션 룰이라는 거죠. 이름으로써 이걸 아닌 나머지 것들을 지워줌으로써 우리 메모리를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표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텍스 애널리시스를 위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핑 이제 코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고, 이제 바커스 노우라는 분께서 만드셔서 BNF 바커스 노우 폼에서 BN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넌 터미널의 경우에서 이렇게 대괄호가 아니라 이 꺽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우리가 키보드에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땡땡땡땡 이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오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터미널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들을 쓰는데요. 이제 뭐 안 쓰는 경우,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경우 보시면 E랑 T가 이제 꺽쇠로 표현이 됐습니다. 넌 터미널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터미널이니까 딱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고, 화살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괄호 같은 경우도 당연히 터미널이 되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A도 묶여져 있고, 하지만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디 리스트를 만들려면 이렇게 재기적으로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 하나 나오고 끝나든지 아이디 리스트가, 아니면 아이디 뒤에다 계속 아이디 이렇게 붙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아이디 리스트 컴마 아이디라고 재기적으로 호출하면서 요거를 계속 앞에 있는 아이디 리스트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니까 계속 아이디 리스트 앞에 거를 계속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걸 좀 더 간단하게 하자는 게 익스텐디드 BN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해준 다음에 컴마 아이디라는 걸 계속 뒤에 붙여가는데, 그걸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면 이게 별표랑 똑같아요. 즉, 한 번 안 나오든지 무한대만큼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해 주자는 게 이제 익스텐디드 BNF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대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0부터 7번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이렇게 숫자로 써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보시면 대문자를 썼다, 대괄호를 썼다. 이건 뭐냐면 0부터 1까지 썼다는 건 똑같습니다. 즉, 한 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 언어나 그런 문법에 나오는 이제 if, then 한 다음에 else 같은 경우는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el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괄호로 정의를 해주면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든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익스텐디드 BNF를 바탕으로 해서 신텍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직관적이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 A가 B, C, D로 순차적으로 나온다 하면 얘네들이 터미널이다. 그럼 동그라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얘네들이 넌 터미널이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OR로 묶여있다. 그럼 B 또는 C 또는 D로 가라는 소리니까 A는 B로 가든지 C로 가든지 D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으면 이게 무한대만큼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나오든지, 그래서 안 나오든지 무한대만큼 나와서 돌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중괄호일 때고, 이제 대괄호를 보면 대괄호는 한 번만 나온다는 거니까 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다음에 위의 경우는 화살표 반대로 해서 B가 이렇게 한 번만 나온다라고 쓰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B 또는 C가 한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D가 무조건 한 번 나오고 끝나라. 그러니까 D가 한 번 나오고 끝나면 되는 거다. 이 경우는 이제 A가 나오든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터미널 동그라미에 의한 괄호 열기, 괄호 닫기 해서 괄호 닫기, 그다음 가운데에 넌 터미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A는 분명히 터미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옴표 없이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B는 이제 A와 C가 시퀀셜하게 나오는 거고, C는 이제 더하기와 A라는 표시를 무한대만큼 혹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니까 한 번도 안 나오든지 더하기 나온 다음에 이거 A입니다. A 오타입니다. A가 이렇게 무한대만큼 나온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한 번에 다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라서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ABC 표현한 거고, 뭐 이건 어떠한 언어가 있을 때 어떠한 이름을 정의한다면 언더바 또는 레터, 알파벳을 쓴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레러가 나오든지 디짓이 나오든지 언더바가 나오든지 한 다음에 또 다시 일로 가고, 그게 이 레러 언더바 디짓이 또 무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언어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니고요.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 뭐 그 정도 보여드리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한 거고요. 잘 뜯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인티저로 선언하는 방법은 뭐 인티저가 무조건 하나 나온 다음에 아이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id라는 게 무한 반복된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인티저 a, b, c 세미콜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요거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신텍스로 이제 표현하고 싶다면 BNF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인티저 나온 다음에 id 한 다음에 컴마로 계속 붙여가면서 선언을 할 수 있구나. 뭐 id는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또 따로 정의가 돼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이걸 또 신텍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인티저 일단 한번 나오고 id가 나오고 세미콜론 나오고 끝날 수도 있지만 컴마 id 하면서 무한 반복 돌면서 계속 id를 붙여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텍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